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미분계수를 배웠어요. 미분계수. 어쨌든 저쨌든 배운 게 중요한 게 미분계수였고, 오늘은 이제 도함수. 네, 도함수라는 표현은 어쨌든 말 그대로 고등학교 공수2에서 배웠던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x의 값에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거를 함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도자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함수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응시키는 관계인데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건데 뭘 대응시키는 거냐? 도함수는 심플하게 도함수가 뭡니까? 하면은 미분계수를 갖다가 대응시키는 게 도함수입니다. 미분계수의 값을 대응시키는 게 도함수. 자, 정의역 x가 있어요. 여기 공역 y가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공역에다가 대응시키는 거를 함수라고 해서 f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도함수라는 거는 뭐냐? 도함수는 여기에 대응을 시키긴 시키는데 뭘 시키냐? 정의역에 1이 있어요. 지금 내가 y는 f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깔려 있다라고 했을 때 x는 1이라는 애를 갖다가 미분계수에 대응을 시켜요. f'1.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대응을 시켜요. 여기 뭐 10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미분계수에 대응을 시켜요. f'10이에요. a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미분계수에 대응을 시켜요. f'a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로 매번 하나씩 구할 수가 있었거든. 그럼 요거를 갖다가 매번 하나씩 구하던 걸 갖다가 나름의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대응 관계로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갖다가 공역에 있는 값으로 f'x라는 값에 대응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그 x라는 원소를 f'x라는 거에 대응시키는 그 함수를 갖다가 함수는 함수인데 뭔 함수? 도함수라고 부른다. 도함수. 이게 도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도함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x의 값을 미분계수의 값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도함수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도함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함수는 뭐다? 도함수는 어쨌든 저쨌든 대응이야. 함수는 대응인데 그 x의 값을 f'x에 대응시키는 게 도함수고 문자로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뭐다? 미분계수의 값에 대응시키는 거죠. 미분계수. 실수 x를 갖다가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함수.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를 알면 편리하겠지. 왜? 만약에 도함수가 2x 더하기 1이었다고 쳐요. 도함수가. 그럼 여기 실수가 있는데 1을 대응을 시키래요. 원래는 정석대로 미분계수의 정의, 극한식을 세워서 구했어야 됐는데 함수의 관계식을 알면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뭔가 되게 편리해지겠죠.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음으로써 미분계수를 처리하는 애들. 그래서 도함수라는 거는 좋은 거다.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을 갖다가 f'에 대응시키는 게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1 이게 정의였어.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고. 그럼 얘 결국에는 f' 요 x라는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미분계수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라고 치면은 f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썼던 관계식이 하나가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마이너스 fa 요런 관계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쓴 거야? 지금 내가 쓴 게 이거는 f'a를 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상수의 값에 대한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쓴 건데 지금은 내가 어떤 상수가 아니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 a 자리를 x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변수로. 얘가 변수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변수로만 바뀌면 된다 이거죠. 여기가 얘가 변수로만. 그럼 이 식이 도함수의 정의식이냐? 맞아요.
얘가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식 첫 번째 하나.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입니다. 우선.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보면 옆에 있는 것도 a를 갖다가 x로 바꾸면 되잖아. 상수 a를. 그럼 여기가 이제 x로 바뀌어요. 여기가 x로 바뀌어요. 여기가 x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의 변수는 x를 많이 쓰는데 a 자리를 빨간 x로 바꾸니까 기존에 있던 x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변수를 바꿔줍니다. 기존에 있던 애가 안 헷갈리게 다른 문자로. 어쨌든 함수는 주로 x를 많이 쓰니까 얘를 x로 바꾸시고 a를 기존에 있던 x 자리를 다른 문자로 해서 다른 문자 주로 뭘 쓰냐?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t.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식 두 가지 배웁니다. 도함수 정의식 두 개. 뭘 더 많이 쓰냐는 거는 상대적으로 얘는 얘보다 오른쪽 거보다 왼쪽 걸 좀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둘 다 도함수를 여러분이 수식으로 구하는 정의식은 두 개. 졸지마! 졸림 일어나! 우리 하영이 이제 하다 이제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조네요. 아니 줄이 안 맞아서 오해하지 마시고. 자, 줄이 안 맞아. 줄이 안 맞아. 줄 맞추려. 아세요 줄게. 아니 맞추고요. 우리 뭐 튀어나와 있네. 없네. 없어졌네. 잘못 봤구나. 그러지 마. 도함수 정의식 두 가지입니다. 미분계수를 외운 사람은 당연히 미분계수에서 지금 중간 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 수식을 두 가지 써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많이 써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많이 써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F'A였잖아. 그러면 Y는 fx의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냐? 지금 보신 것처럼 F'X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예. Y는 fx의 도함수는 뭐야? F'X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요. 그럼 이것만 쓰냐? 그건 아니고 다른 기호들을 몇 가지 쓰는데 대표적으로 fx가 y잖아 함수에서. 그죠? 그러니까 F'X를 다시 다른 게 이제 Y'이라고 써요. 도함수 표기법이 기호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함수에다가 프라임을 붙여서 나타내는 표기법. 요 프라임을 붙여서 나타내는 표기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을 안 쓰는 표기법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이제 도함수가 뭔지 배웠죠. 그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거의 도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볼 거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y는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미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배우고 미분의 뜻을 배운 겁니다. 미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분 배우면 당연히 미적분인데 미적분을 배웠으면 미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분은 뭐다?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한다.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도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기법, 기호는 F'X, Y'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다른 표기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꼴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은 dy, dx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해석은 무슨 말이냐? 해석은 y를 x에 대해 미분했다 이 소리입니다. 도함수를 구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다른 표기법은 뭐가 있냐? 마찬가지로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한 거니까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fx를 이렇게 써서 dfx, dx라는 표기법도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종종 교재 등에는 어떻게 써놓냐면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분자가 너무 길면은 크면은 너무 길게 쓰이면은 이 막대기 표시를 길게 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주로 이렇게 짧게 쓰고 옆에다가 내렸습니다. 곱하기 형태로.
그래서 책들에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주로 이렇게 안 써놓고 어떻게 써놨냐면은 dfx dx를 갖다가 fx를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표기법에는 이런 식으로 프라임이라는 게 붙는 표기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분수처럼 보이지만 분수가 아닌 이런 d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표기법이 있다.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뉘실 수가 있겠어요. 참고로 요 이제 dy dx라는 표기법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얘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거를 뭐 굳이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된다 그랬었는데 앞에서 그 미분계수의 정의식 중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도 있었습니다. 평균 변형을 극한 처리한 걸로. 그래서 이런 식도 있었는데 도함수 정의식에도 이런 식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도함수의 정의에서 내가 니네한테 좀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도함수를 구하는 수식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요거 말고 요것도 도함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얘를 갖다가 수학적인 길잖아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길잖아. 얘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바꿔 쓴 기호가 요겁니다. 요 dy dx라는 기호의 정의가 여기에요. 요게 정의입니다. 참고로 얘가 쟤랑 같은 기호예요. 참고로 수학자가 좀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dy dx dfx dx 이런 표기법은 여러분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밑에 있는 표기법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적분 원에서는 이건 많이 안 써요. 잘 얘를 많이 쓰고요. 표기법을. 근데 이제 반대로 미적분 2를 가시면 이 표기법을 좀 더 써요. 미적분 1보다는 더. 왜냐면 여기가 미적분 1보다 미적분 1이 아니니까 요 위에 있는 프라임의 표기법보다 밑에 있는 표기법이 조금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떤 애를 갖다가 어떤 변수로 미분을 하느냐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을 가시면은 이거를 거의 주로 쓰고요. 대학이라는 데를 간다면 갈 수 있다면 갈 수야 있죠. 뭐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그죠? 이렇게 뭐 눈 봐. 오 흰자밖에 안 보여. 야, 저 뒤로 가. 한 잔만 마시지. 술이야? 한 잔. 나는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글렀다고 봐요. 이거 한 모금 마신다고 안 졸리겠어요? 예. 무슨 뭐 마법의 약이야? 그냥 목마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목마른 거야. 오늘도 빵점 당첨이네요.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집에서 푹 쉬시고 밤에 그냥 인강을 보는 게 낫지 않아? 자, 도함 정의입니다. 표기법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참고로 이제 표기법을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나중에 프라임을 붙이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라그랑주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라그랑주식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그랑주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배경 지식. 이제 dy dx란 이 d가 붙은 이 표기법은 우리가 이제 라이프니츠식. 라이프니츠 들어봤어요? 라이프니츠? 들어보세요 좀. 자, 라이프니츠식 표기법. 프라임 표기법은 뭐 뉴턴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뉴턴식, 라그랑주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고 교과서에 이제 읽어볼 거리나 이런 거 있으면 알아두시고 이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F'A를 뭐라고 했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지만 그때만 잠깐 쓰고 이후로는 주로 다 못 쓴다 그랬어요? 미분계수로 쓴다 그랬거든?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은 거는 좀 납득이 갔어요. 왜냐면은 그 앞에 배운 평균 변화율을 극한 처리한 거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구나. 납득이 갔는데 갑자기 얘를 갖다가 왜 미분계수라고도 읽으냐라는 부분이 이제는 납득이 가는 거죠. 이제는. 왜냐? 알고 보니까 F'A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fx라는 y는 f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뭐예요?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는
미분계수예요. x는 a에서 분명히 그죠? 근데 만약에 y는 f'x라는 도함수의 관점에서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거니까 얘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렵지 않지만 잘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시면은 f'a라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함수에서 나온 함수값이구나. 근데 그 기준이 원함수 fx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읽을 때 미분계수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도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냥 함수값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납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쭉 봤고요. 자, 우리 이제 도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도함수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야 방금 뭐 정의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정의대로 하는 건데 매번 정의대로 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서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여기서 거의 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적분 1에서 다뤄지는 도함수 미분법이라고 하죠. 미분법. 대표적인 미분법 공식은 거의 뭐 이거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x의 n제곱의 도함수가 뭐냐 이겁니다. x의 n제곱의 도함수가 뭐냐. x의 n제곱의 도함수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몇 가지 좀 써보겠습니다. 증명은 뭐 이따 봐서 시간 남으면 하고요. fx가 x의 n제곱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얘를 미분을 합니다. f'x는 뭐가 되냐.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분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그냥 잘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잘 하기도 합니다. 자, 뭐가 되냐면 n 내려오고요. x 그대로 쓰고 n-1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미분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아, x의 n제곱꼴의 미분은 얘가 차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차수에서 1이 줄어. 아, 이렇게 된다는 소리구나. 왜 되는지는 그 도함수 정의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따 봐서 하겠고. 그래서 얘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요 n의 조건은 뭐냐? n은 아시다시피 자연수. 그래서 몇 개 연습해 보면은 너무 쉽죠. x의 제곱 미분하면 뭐냐? x의 제곱 미분하면 2 내려오고 하나 까면 돼요. 2x. x의 6제곱 미분하면 뭐냐? 6 내려오고 하나 까면 돼요. 그럼 만약에 x는 미분하면 뭐가 되냐? x는 미분하면 여기 지수가 1이었잖아요. 차수가 1 내려오고 하나 까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0제곱이 뭐예요? 알다시피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야? 1.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책에는 따로 빼놓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왜 뺐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0제곱이 정의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0제곱 중에 여기서 x는 원래 임의의 실수인데 임의의 실수 중에서 여기 들어갔을 때 정의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뭐예요? 이런 대수 거지들 같은 0이지 않으니까 0 아닙니까?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조금 무리는 있고, 그래서 수식으로 정의를 한 건데 따로 빼는 건데 이게 그냥 포함시켜도 되겠고. 자, 또 하나는 fx는 상수함수 c입니다. c. 그럼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냐? f'x는 0.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입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 왜 되는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그건 이제 도함수 정의로 증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증명은 이따 봐서 좀 한다고 했고. 자,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미분법 공식인데, 우선 쉬운 건 여기는 안 쓰겠습니다. 뭐냐? 미분법에 대한, 미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정리를 한 건데, 대표적으로 실수배는 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하래요. 그러면 실수배는 빼놓고 뒤에 것만 미분을 해도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찢을 수가 있어요. 덧셈 뺄셈을 미분을 하래요. 그러면 미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고 빼도 된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게 왜 되는 거겠니? 어쨌든 저쨌든 미분이라는 게 뭐야? 극한아니야.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극한의 성질 그대로. 실수배, 덧셈, 뺄셈 가능하다. 요거까지. 그러면 곱셈, 나눗셈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곱셈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등장한 게 미분법 공식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곱해진 함수를 갖다가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이 중에 좀 이름이 있죠. 유일하게. 곱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곱의 미분법. 곱의 미분이라고 부르고 우선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막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지멋대로. 무슨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미분이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뭐 f 프라임 곱하기 g 프라임 이런 거 안 돼요. 자,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먼저 써보면 이렇게 써요.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 이제 곱의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뭐냐? 곱해진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곱해진 함수를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을 합니다. 하나씩. 대신 하나를 미분했을 때는 다른 함수는 그냥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은 fg의 도함수 fg를 미분해라.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을 하는데 다른 애는 그냥 그대로 쓴다. 자, 그럼 중요한 거 1도 없지만 만약에 3개, 4개는 어떻게 하냐? 3개짜리까지만 보시면 fx, gx, hx를 미분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미분해요. f 미분했으면은 g랑 h는 그냥 쓰고 이번에는 그 다음 거 g를 미분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h를 미분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쓴다. 의미 1도 없죠. 3개, 4개 확장되는 거. 식만 길어질 뿐이죠. 자, 곱의 미분법입니다. 곱의 미분법.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까지 하나. 자, 그럼 이 곱의 미분법에서 확장해서 나오는 게 fx의 거듭제곱입니다. fx를 갖다가 n제곱한 거를 미분하면은 뭐가 되냐? 얘를 n제곱한 거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냐? 곱의 미분에서 확장이 된 거고요. 약간 얘랑 비슷한데 요 첫 번째 한 거랑 뭐예요? 합성된 거죠. 일종의 x 자리에 fx가 합성이 된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쓰냐? n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n-1로 줄여요. 여기는 여전히 fx가 쓰여져 있었고요. 대신 얘는 여기가 x자리가 아니잖아요. fx라는 게 합성이 된 거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끝이 아니고 요 안에 합성된 애를 갖다가 미분한 거를 다시 곱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역시나 왜 되냐는 거는 곱의 미분으로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됩니다. 곱의 미분으로. 또 연습 하나 해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fx의 5제곱을 미분하래요. 그러면은 5 내려오고요. 4제곱을 바꿔요. 여긴 똑같이 fx 쓰고요. 대신 끝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얘를 미분한 애를 한 번 더 곱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게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 2에 가서 배우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그냥 알아두라고 해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알아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적분 원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요런 애들.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미분을 하래요. 요거 미분을 하래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미분하라고 하면 배운 대로 n 내려오고 그 다음에 n-1차로 떨어뜨리고요. 여기 안에는 그대로 대신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일종의 합성이 된 거죠. x자리에 ax 플러스 b가. 그럼 뒤에다가 얘를 갖다가 지금 합성된 애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한 애를 뒤에다가 곱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뭐야? 얘 미분하면 뭐냐 이거죠. ax 플러스 b 미분하면 지은이 뭐겠어요? ax 플러스 b를 미분하시면 뭐겠어요?
처음 배웠으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ax 플러스 b 미분하시면 본연이 뭐야? 봤죠? 이게 봐요? 정의 1도 몰라도 이런 건 다 잘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 반에 30명이잖아. 그러면 미분의 미자도 모르는 인간들도 미분은 한 29명이 해. 얘만 못해. 나중에 보면은 진짜 아예 접은 애들만 못해. 그런 애들 빼고는 미분은 다 해 그냥. 미분이 뭔지 몰라도 그냥 그거? 그럼 해 그냥.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까 배웠던 성질인데 얘는 실수배니까 A 빼놓고 X만 미분해도 된다고요. 근데 X는 미분하면 아까 뭘 했어요? 1이었잖아요. 그리고 B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잖아.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뭘 곱한다? A를 곱한다. 봐요. 다 까먹어도 그런 거 다 까먹죠. 봐요. 지금 봐요. 권유현 참. 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미분하면 뭐예요? 15x 제곱. 봐요. 다 잘해. 미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야. 자, 권유현이 도함수 정의 불러보세요. f 프라임 x 어떻게 구해요? 리미트? 델타 x 뭔 개소리야. 자, 그거 말고 가르치고 두 개 중에 하나 불러야죠. 봤죠? 도함수는 몰라. 근데 미분은 잘해.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 하영이처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 요거까지. 미분법 공식 아닌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좀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고 그죠 하니까 자, 지은이가 요거 하나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더 빼기 10. 예를 들어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미분을 하래요. 미분을. 이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x 세제곱 미분하면 3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18 되고 x는 2차로 다운. 얘 미분하면 2 내려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4 되고 1차로 다운. 얘 미분하면 1이거든. 5. 얘는 빵이거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오, 큰일 깜짝 놀랐네. 꺼지는 줄 알고. 됐어요. 뭐 잘하겠죠 뭐. 지은이는 잘하겠죠. 나와. 그렇게 할 거야. 깨어있는데 깨어만 있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는 게 1이라도 있어? 아는데 그 나가니까. 아는 글도 없잖아. 나 알고 있다. 아니 나가라고 했지. 자, 고배부까지 해서 이거 있으니까. 자, f 프라임 1, 0. 뭐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미분하면 뭐가 되냐 이거죠. f 프라임 x는 지은이 불러보세요. 뭐예요? 응? 3x 제곱. 그 다음에 2ax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됩니다. 다 해요. 정말 다 해. 빼고 다 한다고. 잘할 수 있어요. 1 대입하시게 되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주어진 조건에서 f 프라임 1은 3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이래요. a는 뭐 마 3이네요. 그래서 a에다가 마 3을 쓰고 f2를 구하시면 돼요. 정말 뭐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미분하실 때 5번 같은 거 뭐 해야 된다? 고배 미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이런 패턴. 자, 6번. 여기 이제 미분계수랑 접목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미분계수에 꼴맞추기를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근데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미분계수 꼴이 과하게 변형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극한식이 뭐냐? 4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플러스 3h입니다. 0분의 0 꼴이네요. 미분계수인가? 함수값 안에 있는 거를 뺀 게 분모에 있으면 돼요. 그럼 몇 h가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2h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h가. 그죠? 빼면 마이너스 2h잖아요. 그럼 준식을 유지하시려면 4가 돼야 되니까 뒤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8을 곱해야지가 아니지. 자, 얼마가 돼요? 준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그래야지 준식 4h가 되겠지요. 준식 유지 잘 하시고. 그럼 요렇게 맞춰놓고 나면은 요 놈은 극한 처리하면은 뭐가 된다? 요 놈은 f 프라임 1이 된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꼴 맞추기 미분계수 꼴 변형 한 거고 여기서는 값을 구하라 이거죠. 어떻게? 앞에 fx가 있으니까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도함수 구하는 겁니다. x 세제곱은 미분하시면 내려오고 제곱 마이너스 5x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5 1은 빵 대입하면 빵 빵빵빵빵빵빵빵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이 알겠죠? 자 위에 유제 5, 6번 그냥 어차피 얘나 쟤나 5번이나 둘 다 고배미분인데 자 고배미분하는 거 잘 보세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 고배미분 곱해진 함수의 미분이니까 물론 방법 하나는 고배미분을 안 하시고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도 되긴 해요. 주로 고배미분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연습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x제곱은 2x 되고 6x는 6 돼요. 앞에 거 미분한 거 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씁니다. 보태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한 거를 쓰는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뭐가 되냐? x 플러스 9는 미분하면 뭐예요? 1. 요 봐요. 이렇게 자는 애도 미분은 한데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야. 밖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다 가르쳐도 그러니까 걔도 미분한다고 걔네도 그러니까 1이에요. 그럼 고배미분은 끝났고 옆에 있는 꼴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미분계수 뭐냐? 여기 아까 한 것처럼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x 세제곱이 합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x 세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미분계수 꼴 맞추기는 요거 빼기 요거가 분모에 있으면은 되거든. 그럼 얘를 갖다 우선은 깔아줘. 우선 깔아주면은 뭐야? x 세제곱 빼기 8이니까 플러스 8이 있으면 미분계수예요. 근데 얘가 준식이 유지가 되려면은 x 더하기 2만 남아야 되니까 옆에다가 뭘 곱해야 돼? 공수원 그냥 무난한 인수분해죠. 물론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자, 아니 저 했어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꼴 맞추고 나시면 요 자식은 극한 처리하면은 뭐? 얘는 극한 처리하면은 f 프라임 여기서도 많이 틀린다 그랬어요. 얘가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x가 마이로 갈 때 결국엔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죠. f 프라임 마이너스 8이죠. 곱하기 얘는 극한 처리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4, 3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에서 f 프라임 마파를 구하시고 대입하시면 정답. 지은이 됐어요? 됐어요? 군민이 알겠어? 꼴 맞추기? 응.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왜냐면 정석대로 앞에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나아. 됐어요 그럼?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끝이에요. 얼마나 널널합니까 이렇게. 문제풀 시간 이렇게 많이 주고 응? 아주 그냥 어디를 피시냐면은 38쪽 3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에 보시면은 약간 뭐 개념적인 게 좀 있으니까 봅시다. 개념적인 게. 자, 보세요.
다항식 fx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다항식 fx가 x-알파의 제곱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곱의 형태를 갖다가 인수로 갖는다. 우린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대수적인 관점하고 함수적인 관점에서, 함수적인 관점이라는 건 그래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수적인 관점에서는 얘를 인수로 갖는 데는 건 fx가 x-알파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너무 한글로 너무 어디까지 써야 되죠? 한글로? 야, 우선 저걸 니네 했을까? fx가 x는 알파를 갖다가 중근으로 갖는 데는 거거든요. 중근. 이거 한글로 다 써줘야 되나? 어떻게 되지? fx 는영이 x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다. 이젠 여러분이 그 고1이 아니기 때문에 중근의 뜻을 갖다가 근이 두 개를 중근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그 초딩적인 생각입니다. 초딩적인 생각. 원래 중근의 뜻은 뭐예요? 중근의 뜻은 중복된 근이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중근이라 그러면은 이 안에는 두 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 이중근이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중근이 되어 있는 삼중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얘는 x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요. 함수적인 관점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fx가 x는 알파에서 x축에 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 세 가지가 다 서로 필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되겠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가볍게, 어렵지 않아요. 수식으로 보시면은 우선 이 조건을 그대로 수식으로 쓰면은 1학년 때 배웠던 인수 정리죠. 얘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 소리죠. 그죠? 여기다 쓸게 밑줄을. gx라고 써볼게.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하시면 는영이 나옵니다. 는영이 x에다 알파를 대입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요즘 잠깐 수정을 좀 합시다. 대수적인 거에다가 요거를 쓰지 말고,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요거를 쓰지 말고 요거를 씁시다. f 알파 는영이고 f 프라임 알파 는영. 지윤이가 미리 썼다가 지워야 돼서 약간 짜증이 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두 친구는 선견지명이죠, 그죠? 이거 안 쓰고 있죠? 그렇지. 필기를 안 해요, 진짜.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미리 이걸 내다보고. 닥쳐요. 자, 그럼 이제 왜 되느냐? 우선 f 알파가 는영이 된 거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x에다가 알파 대입하면 는영이 되는 거 당근이지. 자, f 프라임 알파가 는영이 되는 거는 얘를 갖다 이제 미분을 해요.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 f 프라임 x예요. 자, 얘 뭐 해야 돼요? 곱에 미분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 여기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앞에 거 미분, 얘 미분. 앞에 거 뒤에 거 지금 얘 미분, 그 다음에 얘 미분인데, 앞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2 내려오고 x 빼기 알파의 1제곱, 그리고 얘가 합성이 된 거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한 거를 뒤에다가 한번 곱해줘야 되는데, 얘를 미분해봤자 얼마? 1이야. 그러니까 끝이야. 앞에 거 미분이 여기까지. 그럼 뒤에 거 그대로 써야죠. gx 플러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니까 얘는 뭐가 보여? x-알파라는 인수가 보이네요. 2 g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g 프라임 x. 뒤에는 어차피 찌끄르기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시면 f 프라임 알파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요 대수적인 관점의 두 가지 사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면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한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알파에서 함수 값이 0이고 미분계수 값이 0이다 라는 이런 조건이 나오겠네요. 함수 값이 0이고 미분계수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게 나오겠죠. 필충관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대수적인 수식을 이렇게 조건을 줘도 여러분은 이렇게 위에 거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럼 기하학적으로 함수적인 관점에서는 왜 저렇게 되느냐? 뭐 더 심플하죠. y는 fx라는 게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는 데는 건,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그럼 얘는 우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대수적인 관점에 의해서 x축 알파라는 데를 지난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자, 여기를 지나긴 지나는데 어떻게 지나야 돼요? 미분계수가 0인 거니까 기하학적으로 뭐야? 기하학적으로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긴 지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렇게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뭐예요? 요렇게 지나든가 요렇게, 또는 요렇게 지나든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알파를 지나면서 접할 수 있는 거, 알파를 지나면서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린 이 상황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x는 알파에서 x축에 접했다 라고 하죠. 접했다. 그래서 참고로 접하는 그림을 보시더라도 파란색처럼 이렇게 접하는 걸 우리는 이제 x축에 어떻게 접하냐? 접하는 건 접하는 건데 어떻게 접하냐? 얘가 지금 x축이 접선하냐? 파란색에. 파란색에 대해서 x축이 접선인데, 접선은 접선인데 지금처럼 어떻게 접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스치면서 접해요. 스치면서. 곡선에 대해서 접하긴 접하는데 이렇게 스치면서 접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접이라 그래. 스접. 스접. 자, 그리고 이렇게 녹색처럼 x축이 접하기는 접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녹색의 원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얘를 뚫고 지나면서 접하는 겁니다. 접하긴 접하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뚫접. 그래서 여러분이 접선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접과 뚫접. 스치면서 접하냐?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냐? 그 차이는 뭐야 근데 대수적으로는? 스치면서 접하면은 짝수중근, 2중근, 4중근, 6중근.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은 홀수중근. 홀수중근. 어차피 3중근밖에 안 나와. 짝수중근도 2, 4밖에 안 나오고 6 넘어 안 나와. 6 넘어가는 거 안 나와. 이렇게 대수적인 관점까지. 개념을 쓸 때는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죠. 개념은 똑같이 써야 돼요. 지 맘대로 쓰면. 대부분 이거를 갖다 이제 쓰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수적인 거는 잘 쓰는 편이야. 이거는 뭐 명쾌하니까, 명료하니까. 근데 이게 긴가 봐. 이게 긴지 이거를 쓰라 그러면 그렇게들 빼먹고 써. 대부분 그래서 자꾸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 함수적인 관점을 쓰라 그러면 이대로 쓰면 되거든. 이대로. 이게 어려워? 어려울 수 있어. 어려워? 안 어렵죠. 딴 사람들은 이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자꾸 빼먹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번 문제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쿵쿵 잘 이렇게 쿵쿵 짝짝 잘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고등학교 1학년 나머지 정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고1 때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수투를 미리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나머지 정리할 때 이거를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분 써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또 이제 정규 교육 과정대로만 문제를 푸시다 보니까 절대 안 쓰죠. 그죠? 미분을. 중근이 있으면은 미분 쓰면 훨씬 빠르다고 했거든. 옛날에 이거 어떻게 풀었어, 참고로? 기억나요? 예전에 어떻게 풀었는지? 안 나? 무슨 몇 년 됐어?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묻던가 나누어 떨어지든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원래 옛날에는 얘가 나머지를 ax 더하기 b라고 잡아 우선. 그리고 2항을 하면은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1로 2번 졸여서 나머지가 둘 다 빵빵이다. 응? 졸여가지고 그렇게 원래 풀었었죠. 자, 우선은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우리는 애초에 배운 게 뭐야? 나누어 아까 인수로 갔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우선 2항을 해요. x의 5제곱 빼기 3x의 4제곱 2항 바로 합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우선 쓴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좀 돼야 돼요. 좌변을 뭐라고 잡는다? 하나의 함수로 잡는다. fx.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수적인 성질을 쓰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대수적인 성질이 뭐예요? 대수적인 성질. 저거 fx가 0이다. f 프라임 x가 0이다. 속상해 죽겠어. 아무튼 뭐요? 네. 자, 앞줄 두 명이 정말 최강입니다, 진짜. 뭐요? 현식이 대수적인 성질이 그럼. 정확히 얘기해. 왜 그래? 전염돼가지고. 자, 정확히 뭐요? F1은 0이고 F'1은 0이다. 이렇게 돌리면 다 끝이죠, 그냥. 왜요? 제가 이렇게 맞잖아요. 아니니까 조용히 해. 아니니까. 알았지? F1이라고 네가 언제 얘기를 했어? 무슨 FX는 0 타령이야. 제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봐.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에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무리하세요.